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6월 23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증시가 장중에 좀 좋았었거든요. 이게 선물이 좀 밀리긴 했었는데, 장 열리고 이제 파월 발언 따라서 좀 돌려주다가 파월 발언에 의해서 결국엔 또 하락 마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대비해가지고 막 상승폭 하면은 뭐 한 2, 3% 왔다 갔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아쉽게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이 상승폭을 지켜줬으면 참 좋겠죠. 네, 그래도 지수 급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파월 발언이 몇 개 있었어요. 뭐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국 밀리면서 끝난 거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인플레에 대해서 좀 가장 적극적으로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뭐 엄청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언급 그 발언 그리고 지수 급락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뭐 돌려주려고 하거나, 똑같은 인플레 열심히 잡겠다,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그리고 환율이 1,3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은 1,300원 밑으로 빨리 끌고 내려오는 게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92원, 3원 요것도 좀 불안불안하긴 했는데, 역시나 그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방구가 잦아지면은 좀 안 좋은 응아를 싼다. 그런 것처럼 환율이 계속 1290원 밀렸다가 또 올라오고 하더니 결국에는 1300을 돌파를 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그런 거죠. 저항이 있으면은 계속 두드리다 보면은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지 라인이 있는데 계속 밑으로 때리면은 그 지지가 깨질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환율 좀 계속 건드리더니 결국엔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우리 뭐 IMF라던가 혹은 뭐 닷컴 버블 터졌을 때, 혹은 2008년 그 모기지 서브프라임 요 정도 때 말고선 1,300원을 넘은 적이 없는데, 그만큼 안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환율이 높아지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불안하다는 거고, 좀 안 좋기 때문에 환율은 좀 빨리 끌고 내려오는 걸 봐야겠죠. 그래서 환율 시황에서는 계속 미 연준 내부 문건에서 이 금리 4에서 7% 요것도 언급이 한번, 네, 이제 내부 문건이 새어 나와가지고 그런 걸로 갖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좋은 내용은 아니죠. 결국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미연준 인플레에 대해서 계속 어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7월도 최소 0.75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빅스텝이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인플레에 대해서 그만큼 계속 강경하게 잡겠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러면은 인플레를 잡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경제학 측면에서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금리 인상밖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으로 갔다가 잡지 않을까. 러시아 종전 언제 하냐, 요 녀석들. 근데 좀 길어질 수 있다고 하죠. 좋진 않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방에 대한 압력은 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미중 갈등, 우리나라 경우 북핵실험, 단기 충격 가능성.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어제 결국에는 그 위구르 지역 그 규제 법안이 발효가 됐어요. 21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또 관세 부여하는지 그런 거 보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시장에서 당장 오늘이랑 뭐 내일 좀 눈에 둬야 되는 거는 원숭이 두창이랑 뭐 식량은 계속 눈에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이랑 뭐 원전 좀 크게 생각했을 때는 요 정도이지 않나. 요번 달 말까지는. 원숭이 두창은 오늘 이제 긴급회의 비상사태 검토할지 요거 있죠. 그리고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한 달 만에 3,000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이제 2,000명이었는데 한 달 만에 3,000명을 돌파를 했다. 아이고 빨리도 퍼져나간. 근데 코로나 시절 생각하면은 애교로 보이기는 하는데, 한 달 만에 3,000명이면 코로나였으면 여기다 0을 하나 더 붙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은 뭐가 됐든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건 좋진 않죠. 그리고 그건 테마에서는
재료로 쓰이긴 합니다. 그리고서 독일에서 입국했던 뭐 내국인 국내 원숭이 두창 확진 첫 공식 확인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국내 유입은 키워드는 썼어요. 그래도 뭐 이제 또 뒤에 국내 유입 이런 거 붙는지 그걸로 다 좀 꿈틀꿈틀할 수는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 거는 국내에서 이제 감염된, 전염된 그런 환자 좀 나오나, 그거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죠. 국내에서 이제 전염이 된, 지금은 이제 독일에서 입국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걸려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제 국내에서 퍼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원숭이 두창이 애초에 저 전염성이 그렇게 세진 않아가지고 크게 우려를 하진 않는데, 시장에 뭐 테마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됐든 계속 스멀스멀 어디서 늘긴 늘어요. 이게 전염성이 그렇게 세지가 않다고 하는데, 코로나처럼 뭐 같은 공간에 있다고 뭐 무조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참 묘합니다. 어디서 자꾸 옮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숭이 두창, 요거는 이제 단타 관심 종목으로는 좀 계속 보긴 봐야겠죠. 그래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는 미코바이오메드, 얘는 이제 진단 키트, 그리고 혹은 후에 수출 이런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코바이오메드랑, 얘는 이제 상한가인데 어제 그 설명드렸던 움직임, 뭐 이런 18,000원 좀 지지를 해줄지 아니면 아예 밀릴지. 그래서 얘는 진매트릭스 영향으로 지금 관련주들이 다 시간에 좀 깨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파락했다가 오전에 좀 반짝 치고 나갈지, 아니면은 개파락하고서 일정 구간 내려오다가 오전 중에 좀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오후에 한번 좀 돌려줄지, 아니면 그냥 오전에 개파락하고 쭉쭉쭉 밀리다가 과하게 밀린 다음에 뭐 이런 자리에서 반등 나오나, 그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베리 NFT는 그 폰동 관련 주이고, 그래서 이런 원숭이 두창 관련 주, 요거는 좀 단타 관심 종목은 무조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식량 관련해서는 밀대란부터 해서 식량 7, 8월에 또 밀 비축량 부족하다, 이런 것도 언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은 계속 좀 쓰셔야 됩니다. 식량주는 특히 지수 좀 밀린다 하면 해지 역할도 하고, 지수 멀쩡하더라도 해지 역할에서 벗어나서 지들끼리 그냥 이런 이슈들 붙이면은 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포지션이 양다리 다 좋아요. 그냥 일반적인 시장에서도 지금 시장의 테마, 뉴스 특별한 거 없으니까 지들 뉴스 붙이면은 또 충분히 움직이고, 지수 밀리면 그걸로 갖다 해지 역할 한다고 또 움직이기 때문에 식량 관련주들은 일단 눈에 계속 좀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량 비료 수출 제한 세계적으로 갖다 많다는 거는 식량에 대해서 지금 좀 예민하게, 우리나라도 TF 구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6월 23일에서 24일 이번 주인데,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이겠죠.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EU. 여기서 그 우크라이나 EU 후보국 지위 확보 플러스 12조 규모 우크라이나 금융 지원안, 요거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오는 그거 시즌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상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게 이제 재건 내용이죠. 결국에는 돌아서 후보국 지위 확보, 뭔가 EU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들어갈 수 있으면은 지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플러스 12조 규모 우크라이나 금융 지원안, 요것도 좀 얘기 나온다고 하니까 재건 이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30일 러시아 방문, 대면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중재를 하겠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UN, 터키 등 4자회담 10일 내 개최 예정, 곡물 운송 논의할 거다. 요 뉴스 내용이 있었는데, 러시아 국방부에서 터키와 우크라이나 항구 통해서 곡물 수출 논의했다라고 또 어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4자회담까지 안 갈 건지 그냥 수출 논의했다, 이건 이제 러시아 국방부에서 나온 얘기다 보니까 뭐가 됐든 일단 얘기를 하긴 했다는 건데, 사실 시장에서 기다렸던 내용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같은 자리에 일단 모이는 거를 원했을 거거든요. 그래야지 쟤네들 대화를 하긴 하네, 꼴도 보기 싫은 줄 알았더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재건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거는 일단 조금
아쉬운 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뭐 긍정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곡물 수출 논의를 한 걸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안 들어가는 게 근데 좀 아쉽죠. 그래도 뭐가 됐든 얘기를 하긴 하나 그런 부분은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가뭄 때문에 과거의 고대 도시 유적지 좀 발견 뭐 떠올랐다 이런 게 있는데, 단 그만큼 가뭄은 심하고 작년부터 이어진 가뭄 그런 게 지금 식량난은 사실상 요거 수출 논의 뭐 수출을 하더라도 그냥 식량 부족에 대해서는 지금 본질적인 거는 애초에 작년 가뭄부터 해가지고 공급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분명히 이제 곡창지대 러시아랑 같이 해가지고 그 두 국가가 뭔가 수출 안 되고 좀 마비가 됐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한데, 결국 본질적인 이유는 작년부터 이어진 가뭄, 애초에 식량에 대해서는 공급 자체가 부족해서 지금 이런 식량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요거 대중관세 완화 검토 시진핑이랑 조만간 통화 예정이다. 요렇게 하면서 위구르 생산 제품 규제 예정 21일 결국에는 강제노동 금지법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 뭐 해가지고 좀 수출 규제 그런 건데, 그 지역이 이제 태양광재로 폴리실리콘이랑 배터리 양극재 중 리튬 요거 생산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우리나라 회사한테 뭐 또 반사이익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태양광 이슈들이 이런 내용으로 뭐 좀 덩달아 움직이나 그 정도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CI가 결국 중국 태양광 때문에 밀려가지고 좀 많이 급락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전에 OCI 이거 60만 원인가였죠? OCI가 태양광 한참 잘 나가다 이거 쭉 밀린 게 이제 중국에서 막 찍어내고 그거에 밀려가지고 실적 안 나오고 해가지고 저렇게 좀 안 좋게 밀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리고 뭐 이제 풍계리 이런 핵실험은 좀 나오면은 좋진 않다. 얘네들이 지금 뭐 특별하게 언급은 안 나오고 있는데, 핵실험은 우리나라의 좀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일진머티리얼즈랑 CIS 이번 달 말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예비 입찰 진행 중이고, 이거는 대기업 이슈 같이 뉴스를 붙여주면 좋지 않나. 일진머티리얼즈 주가가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일진홀딩스랑 종목들은 좀 묘하게 이런 거 한번 좀 돌파를 나와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요거랑 CIS도 무너지진 않죠. 이거 어제 보기 싫다고 하셔가지고 살짝 주황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CIS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에서 뭐 지지하고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이슈 붙으면서 얘는 외국인 이탈이, 저는 어제 좀 외국인 이탈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수급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KG, 쌍방울, 쌍용차 요 관련 주들은 KG 계열이랑 쌍방울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24일 오후 3시라는 거, 내일 오후 3시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 말에 인수권자를 이제 좀 선출을 하겠죠. 그래서 어제 그 내용이 있긴 있었어요. 쌍방울에서 KG보다 뭐 한 300억인가 500억 더 제시했다. 근데 그게 지금 증권사 뉴스엔 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거 오늘 붙이나, 그리고서 ETS랑 같이 시소게임 하는지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이랑 로보로봇은 저는 좀 휴림은 더 밀리면 좋겠는데, 일단 3,000원 주변 안 올 것 같던, 21선에서 진짜 너무 잘 버텨가지고 안 내려올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좀 슬슬 내려오고는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8월 잼스 출시부터 삼성에서 로봇에 계속 투자하는 뉴스는 뒤에 또 후속적으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원전은 복잡한데 8월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린 텍소노미 추가 여부 요게 있고, 원전 자체는 좀 세계적인 흐름이다. 에너지 안보 이번에 러시아에서 쥐고 흔들면서 에너지 안보가 좀 부각이 됐고, 거기서
파생되는 건 신재생에너지랑 원전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체코, 폴란드, 사우디 플러스 알파 국가들 원전 수주에 대해서 계속 좀 어필을 하고 있고, EU 측 원전 그린에너지 제외 결의안, 이거 뭐 7월 초에 투표 예정인데, 이거는 만약에 제외를 당하더라도, 당하면은 뭐 신재생에너지에 좀 저 재료로 갖다 반사이익으로 좀 반등을 주나,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걸로 제외됐다 해서 밀리더라도 결국에는 든든한 미국이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이번에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해서 좀 대통령께서 엄청 어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서 그 정책 좀 강력하게 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 체코, 폴란드 방문 예정도 있습니다. 8조, 40조 규모.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세일즈 하러 가는 거지 않을까. 27일 체코부터 29일까지 체코고, 29일부터 1일까지는 폴란드. 그다음에 이제 귀국 일정. 요것도 있으면서 지금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합니다. 정상회의 29일에서 30일이에요. 스페인에서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10여 개국 양자회담 추진 플러스 원전 수출이라던가 배터리, 전기차, AI 등 기술 협력 논의 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고, 이렇게 나토 정상회의까지 이번 달 말에 이것저것 좀 많이 겹쳐 있어요. 그리고 G7도 요거 G7 정상회의, 요건 신재생 에너지에 뭐 좀 대해서 언급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자, 그리고 소카가 8월 IPO 얘기가 있죠. 8월 IPO. 그래서 스톤브리지 벤처스랑 캠시스는 소카의 뭐 그 자동차 조만한 거 전기차 뭐 50대인가 예전에 제공. 캠시스는 지금 그 삼성전기 그 테슬라 카메라 수주 고 이슈로 시세 주고 좀 많이 밀렸는데, 이걸로 혹시라도 좀 한 달이 엮는지. 근데 이제 한번 공급하고 만 거여가지고 본질적으로는 좀 많이 연결고리가 없죠. 롯데렌탈은 시총 1조가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신규 상장하고 좀 눈치 보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거는 소카 이슈 8월달 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이슈 붙이면서 움직여 주나,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폐배터리는 적극적인 삼성이랑 LG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폐배터리에 좀 적극적으로 왔다가 관심을 대기업에서 계속 쏟고 있다. 삼성물산이 성일하이텍 지분 6.33, 6% 정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벤처투자가 11%대 뭐 추가 매입. 이쪽으로 갖다 성일하이텍은 저는 좀 이게 지금 7월 상장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근데 이제 성일하이텍은 만약에 상장을 하면은 폐배터리 관련해서 좀 가장 대표격 회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MPC 요 관련주들이 폐배터리 대표격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엮인 종목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성일하이텍 상장 이슈 앞두고서 뭐 얘기 나오면 좀 같이 한번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 정도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는 아리백 조만간 발표할 거다, 삼성에서. 근데 언제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오긴 나올 건데 일단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이 오는 9월에 착공할 거다, 이런 부분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좀 엮어서 보시면 되고, 그린 뉴딜에서 OCI랑 하나솔루션, 어제 결국에는 수급이탈로 밀리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시황 좀 안정되면 좀 바로바로 돌릴 수 있지 않나. SDN이랑 S에너지, 하나솔루션 후 신성 ENG, 최근에 SDN이 가장 선방을 하고 있죠. 요 자리 좀 지키고 시원하게 올라오더니 좀 선방하고, 원래 좀 처음에 움직였던 애들 S에너지랑 하나솔루션 후 이런 것들은 좀 과하게 밀리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태양광 이슈 저런 거 좀 나오면은 같이 돌려주는지. 그 다음에 풍력에서 CS 베어링이랑 유니슨 이렇게 두 개 묶어보고 있고, 시오노기 제약 같은 경우 결국에는 어제 승인 심사 들어가더니 조코바 승인 보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대해서는 좀 당일 까보는 거
저는 얘는 비중이 좀 많지는 않거든요. 재료 까야 되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하긴 했었는데 조금 물려는 있어요. 이제 조코바 승인 관련해가지고 보류가 났고 뭐 내용은 이 뒤에 또 회의가 일정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식약처에는 다음 주부터 7월 2주차 신청 예정이다. 이런 내용까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예 거절로 끝났으면은 좀 미련은 없을 것 같은데 난 거절이 아니라 좀 승인 보류예요. 근데 이제 왜 보류를 당했냐?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뭐 안전성이랑 유효성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뭐 좀 충족 못 시킨 것 같던데 일단은 요거는 이 뒤에 뭐 국내 식약처 뭐 신청 이런 걸로 좀 뭐 또 반짝할지 뭐 오늘 아마 좀 개파락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워낙 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결국은 장기평을 깨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일동작은 이런 이슈가 있긴 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결국 요번 주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저는 재건 이슈. 원숭이 두창은 블랙 테마이긴 한데 오늘 내일 일단은 WHO 뭐 저 발표도 있겠다. 그래서 재건이랑 원숭이 두창. 그리고 원전은 일단 다음 주 요번 달 말 해가지고 뭔가 다다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그다음에 이제 식량. 오늘 아까 전에 그 미중 갈등 혹시 좀 이거는 확대되는지 좀 잘 보시길 바래요. 관세 부여하면서 위구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측에서 그 보면은 그 느낌이거든요. 북한 이제 군대 다녀오셨거나 이제 다니신 지금 군대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 전술 중에 그때 교육받았던 지금도 있겠죠. 그때 옛날부터 했으니까 화전 양면 전술 뭐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는 화해하자 뭐 얘기 좋게 하면서 뒤통수 때리는 거 그거 있는데 지금 미국이 그 느낌이거든요. 중국이랑 뭐 관세 완화하겠다 뭐 대화하겠다 하면서 결국에는 저런 거 뭐 물론 이제 법안으로 갖다가 얘기가 나온 거다 보니까 그렇긴 하는데 이 부분을 중국은 분명히 좋아하진 않아요. 절대 좋아하진 않아요. 걔네들은 계속 내분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의 중국이다. 이거를 어필을 하고 있던 애들이죠. 자신들의 이제 그 프라이드나 뭐 그런 부분인데 미국 측에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대만도 그렇고 신장 위구르도 그렇고 대만이랑 위구르를 중국에서는 건드리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노동 금지법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고 저기에서 관세 부여 같은 거 좀 더 증가를 하는지 그래서 이런 거랑 그 외 일반적인 종목들 근데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가격이 좀 저렴한 섹터가 많아요. 생각보다 물론 지금 지수 시황에 대해서 저는 여기선 조금은 더 밀릴까? 다 밀리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오다가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결국에는 저는 또 연말 가면 또 이런 거 750은 또 깰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종전 같은 거 안 나오면은 뭐 여기서 좀 올려준다 싶더니 또 깨고 즉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저점 만들고 돌려주나 싶다가 깼다가 저점 만들고 돌려주나 싶다가 깼다가 이게 이제 연말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혹은 일정 구간까지 좀 내려갔다 싶으면 옆으로 기지 않을까 싶은데 지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밀리는 거에 대해서 좀 단기적 반등 이런 요소를 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지수 측면에서는 많이 밀리긴 했어요. 물론 여기서 더 안 밀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신을 할 수는 없죠. 지수 예측은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지수 예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수 예측을 정확하게 기계처럼 해가지고 내가 저점을 딱 찍겠다. 이게 아닙니다. 지수 예측을 통해서 내가 매매 시나리오를 짜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지수가 요 정도부터는 내가 예측을 해가지고 이 정도부터는 좀 기술적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구간에서 내 매매 시나리오 비중 생각을 하고 반등이 나오면은 그런 부분에서 또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이걸 위해서 지수 예측을 하는 거지 지수 예측을 해서 내가 최저점을 귀신처럼 잡아서 모든 걸 쓸어먹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수 예측은 하되 그 뒤에 대응은 또 당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주식은
매수하고 매도는 시나리오고 매수하고 나서는 대응이에요. 결국에는 매수부터 해가지고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두되 매수한 시점부터는 주식은 그 뒤에는 결국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 측면에서는 지금 계속 뭐 손절 쳐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항상 저는 말씀이지만 제가 뭐 종목에 대해서 뭐 손절 쳐라 마라 이럴 순 없지만,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은 손절 치기엔 좀 늦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늦었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손절을 칠 거면 진작 쳤어야 되고, 종목들 막 보다 보면은 좀 갈아탔으면 하는 종목도 있고, 그냥 어떤 종목은 그냥 좀 이건 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 자신이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시장 많이 힘든데 다들 좀 오늘 그래도 날씨 더운 거에서 좀 비 온다고 하니까 우산들 꼭 챙겨 가시고, 다들 오늘도 좀 지수 빨리 돌려주면서 시장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지수 안 좋을 때는 미국 선물, 환율 그런 거는 꼭 체크 매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있죠. 미국 선물이 지금 0.1% 뭐 적었는데 과하게 밀리지 않으면은 이 구간에서는 또 5일선 좀 올라타면서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새로운 악재만 없으면은.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